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83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강만길. 무엇이 역사가 되는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물음에 아주 쉽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난날에 일어난 사실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실들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흔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를 들면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고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고려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일식과 월식은 모두 역사로 기록되었으면서도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사실은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누가 몇 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 일식과 월식은 자연현상이면서도 하늘이 인간 세계에 부조리를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되었고 목판본이나 목활자, 인쇄술이 금속활자로 넘어가는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로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또 역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인간사회에서 일어난 사실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되어 뽑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을 뽑는 사람은 기록을 담당한 사람 곧 역사가라 할 수 있으며 뽑혀진 사실이란 곧 역사책의 기록의 역사책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 남은 사실들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결국 기록에 남은 것이며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일식과 월식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역사로서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다. 금속활자의 발견은 그 중요성을 안 뒷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최초로 발명한 사람과 정확한 연대는 모른 채 고려 말기의 중요한 역사로 추가 기록된 것이다. 지난날의 인간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 기록해둘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되어 기록된 것이 역사다 하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몇 가지 되짚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기록해둘 만한 중요한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록해둘 만한 중요한 사실을 가려내는 사람의 생각과 처지의 문제이다. 먼저 무엇이 기록해둘 만한 중요한 문제인가, 기록해둘 만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말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일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역사책에 남아있는 사실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일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참고가 될 만한 일과 될 만하지 않은 일을 가려내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일식과 월식이 정치를 잘못한 왕이나 관리들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의 표시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은 조선시대의 역사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고 한글은 언문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학 이후 언문이 국문으로 되었고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의는 높아져만 갔다. 무엇이 역사가 되는가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일식과 월식같이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 아직
얕았을 때만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고가 될 만한 사실이 역사가 되며 한글 창제와 같이 그 의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사실들이 계속 역사로서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의 의미는 달라지는가? 지난날의 인간사에서 일어난 사실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발달해도 언제나 중요하고 참고될 만한 사실,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뜻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확대되는 사실들이라 일단 생각했다. 고려 금속 활자의 경우는 이미 예로 들었지만 상감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감청자의 제작법을 누가 언제 처음으로 발명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나 연대가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다 해도 당시 귀족사회에서도 상감청자의 우수성은 인정되었고 따라서 귀하게 취급되었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조법도 전수되지 않았으나 근대사회로 넘어온 후에는 우수성과 독창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고려시대의 상감청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후세까지 중요하고 참고될 만한 것으로 남은 사실, 뜻이 점점 높아지고 확대되는 사실이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라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뜻이 높아지고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역사도 많다. 지난날 부정적으로 해석된 역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되는 것이다. 1894년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많은 농민군을 이끌고 정부군 및 일본군과 싸운 사실은 당연히 역사로서 기록되었지만 맨 처음 그것은 동학난으로 불리었다. 동학이라는 혹세 무민하는 종교를 믿는 무리들이 정부가 그의 교조 체제를 처형하고 또 이 종교를 탄압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며 이 경우 동학난이란 의 의미는 하나의 종교적인 반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제국 시기와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 계속 동학난으로 불린 이 역사적 사건은 해방 후에는 동학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반란이 아니라 혁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란이 혁명으로 바뀐 것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두고 그 해석이 전혀 달라졌음을 말한다. 전봉준 등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같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봉준 등의 행동이 반란으로 규정된 시대는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고 정권이 양반계급에게만 독점되어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은 반역 또는 반란으로 보여졌고 또 그렇게 성격지어졌으며 일제시대도 본질적으로 같은 시대였으므로 계속 동학난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시대 사정이 달라졌다. 백성이나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양반계급이나 군주의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높이거나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한 모든 행동은 정당하게 되고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마련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